반갑습니다. 얼음사이다입니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의 외교부 장관인 강경화의 부실한 외교력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다들 잘 아시다시피 최근 우리나라는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150개에 달하는 나라들이 한국인 입국 금지를 하고 있는 심각한 실정이라는 것이죠. 의사협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입국 금지도 안 하고 적극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등 어리석은 고집을 부렸기 때문인데, 그래서 현재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은 국격이 살살 녹아버려서 현재 전 세계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씁쓸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최근에 강경화가 부랴부랴 사태 수습에 나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자기들 정권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이제 입국 금지 제발 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애걸복걸 애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강경화가 전화를 끊자마자 노르웨이에서 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예 그냥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발표해 버려서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외교부 장관의 무능한 외교력에 대해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려진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뭡니까? 우리나라 강경화가 전화를 끊자 말자 노르웨이에서 아예 전면적인 입국 금지를 했다? 그렇죠. 개무시를 당한 겁니다. 국격이 살살 녹고 있다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현재 다른 나라들에게 전혀 어떤 공적인 신뢰관계를 주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진작에 전문가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럴 일도 없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호미로 막을 일을 옛말에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불도저가 와도 못 막을 만큼 일이 크게 번졌다는 것이죠. 산불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가지고 한 달도 전부터 의사협회의 전문가들이 누누이 경고를 했었죠. 입국 금지 제발 좀 꼭 해야 된다. 입국 금지를 제때 안 하다가는 나중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다른 나라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입국 금지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이거는 거의 의사협회의 그 의느님들이 무당이 작두탄 수준으로 예언을 하셨던 거죠. 진작에 국내 의료 전문가들의 이와 같은 미리미리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었을 때 잘 했더라면 이렇게 부끄러운 일도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패싱 당할 일도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의사협회만 경고를 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의사협회의 말을 듣고 저분들의 말씀이 일리가 있구나라고 함께 경고했던 민간인들, 우파 네티즌들, 유튜버들도 엄청나게 많았다는 것입니다. 요점은 대한민국의 바른 목소리를 들려주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의느님들 말고도. 일반 국민들 중에서도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그 국민들이 바른 목소리를 낼 때는 쓸데없이 공포와 혼란을 조성하지 마라, 툭하면 너네들 가짜뉴스로 처벌하겠다, 윽박 지르고 겁만 주고 큰소리 치다가 결국 그래가지고 지들 하고 싶은 대로 다 맡겨놨더니 한번 보십시오. 돌아가는 꼬라지를. 이게 뭡니까? 머지않아서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쓸데없는 혼란을 조장하지 말라면서 문재인이가 큰 소리를 쳤었죠. 바른 목소리 내는 사람들 보고 쓸데없는 혼란 조장하지 말라고 그렇게 탄압을 하고 겁을 주더니 이제는 전 세계 150개국한테 입국 금지 왕따나 당하고 있고, 이래서 제가 좌파들을 사람 취급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무나도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강경화 노르웨이라고 검색만 해보셔도 관련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외교를 어떤 식으로 개발세발 쳐놨길래 전 세계 대접이 이런 식으로 돌아온단 말입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운동권 좌파 정부 아마추어들에게 국가의 큰 일을 맡기면 안 되는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 인간들은 솔직히 말해서 어디 중소기업에서 영업사원 노릇도 못할 인간들인데,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 속에서 세워진 거대한 거짓말, 전교조 공교육의 거대한 거짓말, 민주화라는 날조된 신화를 통해서 자신들만 신성시를 하고 그들의 거짓된 권위를 세워왔다는 것입니다. 막상 어떤 현실이 이런 이제 임기응변이, 지도자로서 임기응변이 중요해지는 이런 막상 현실이 눈앞에 어떤 일이 닥쳐오면 아무런 해결 능력도 없는 인간들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선택을 못 내리는 인간들이라는 거죠. 현실 문제 해결 능력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무능한 인간들은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자라나는 1, 2, 30대 우리 젊은 세대들을 상대로 심각한 사기를 쳐왔다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해온 게 바로 586 운동권 인간들이라는 것이죠. 의사협회가 한 달, 아니 2달 전부터 경고를 했을 때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인터넷 SNS만 살펴보더라도 우리 똘똘한 10대 중고등학생들조차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는 이런 현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하는 인간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내가 비록 세상 만물, 세상 만 가지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도 한 분야의 전문가가 뭐라고 좋은 말을 들려주면 그 말이 맞는 말이라고 인정할 줄 아는 자세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비록 어떤 세상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는 없어도 전문가는 아니라도 각 분야의 적절한 실무 전문가들을 똑바로 쓸 줄 아는 거. 그죠? 사람을 쓸 줄 아는 거. 이게 바로 정치인과 리더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동시에 조선 사회의 정치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능력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정치하는 인간들은 거의 대부분이 뼛속까지 오만한 권위의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기업인들, 어리석은 국민들을 그래서 지들이 이끌어주고 계몽하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심각한 착각을 하는 게 바로 조선 사회의 정치인이라는 작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기 때문에 다른 분야 전문가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도 수용을 못한다는 것이죠. 자, 머쓱하니까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갖고 이 좌파 인간들 하는 것 좀 보세요. 이제 와가지고 지들도 머쓱하고 무활하니까 괜히 이제 와가지고 만만한 나라들 몇 개 툭툭 찔러나 보면서 전화통화나 넣어대고 부랴부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신용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벌어질 일이라면 미리미리 결단을 잘 내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태를 수습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게 정상적인 리더, 사회 지도층들의 모습인데 문제는 얘네들이 그만한 역량이 안 된다는 거죠. 아무 선택도 내리기 싫어가지고 우유부단하게 시간을 끈 결과가 선택 내리기를 거부한 무책임한 행태의 결과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시련과 사태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렇게 결단력 없고 나쁜 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인간들이 올바른 목소리 내는 국민들을 탄압할 때는 어쩜 그렇게 귀신같이 신속하고 과감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른 목소리를 찾아내고 우파 유튜버들을 찾아내가지고 탄압하는 스피드는 전 세계 어느 대기업들과 경영대학원들도 혀를 내두르면서 보고 배워야 될 정도라는 것이죠. 비판이 듣기 싫으면 비판받을 짓을 안 하면 됩니다. 진작에 마스크 수출 통제하고 입국 금지를 했던 대만의 사례를 한번 보세요.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지 않습니까? 의료 물자를 아껴놓고 비상사태를 빨리 선포 좀 해라, 중국 입국 금지 좀 해라, 이런 얘기들 전부 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의사협회에서도 경고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러나 문재인이는 끝까지 고집을 부려댔었고 그 대가가 오늘날 이런 거대한 재앙으로 우리들에게 부메랑처럼 필연적으로 되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도 틈만 나면 가짜뉴스 타령하고 신천지 타령하죠. 우파 탓하면서 카드 돌려막기를 시전해대고 있으니까 이것들을 과연 정상적인 사람 쇠리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는가? 그렇죠. 우리랑 동등한 현생 인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학계의 정설이라는 것입니다. 끼리끼리 여자 문재인하고 남자 문재인하고 둘이 잘하고 있죠. 닮은 꼴끼리. 자, 북한 중국에는 찍소리도 못하고 하루 종일 짝사랑만 하는 인간들이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외교 담당자들이 이 조선 사람들, 이 불쌍한 한국 사람들 사람 대접해주니까 건방지게 고의로 이렇게 미국 사람들 앞에서는 거만한 포즈 취하면서 개돼지들 조련용 이미지 사진이나 찍어대는 거 한번 보세요. 쟤네들이 북한의 정은이 앞에서도 저런 포즈를 취할 수 있을까요? 중국의 시진핑 앞에서도 저런 거를 취할 수가 있습니까? 당당한 외교라고 큰 소리까지 쳐버리니까 저런 짓거리를 하면서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북한 중국에는 찍소리도 못하는 인간들이 미국의 외교 담당자들이 사람 대접해주니까 그 앞에서는 오냐오냐 해주니까 시건방지게 기어오르는 게 얼마나 후한무치한 행동입니까? 강자가 나를 함부로 대할 능력이 있는 강자가 나를 사람 대접을 해줄 때 약자는 그거에 대해서 고마움도 느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게 우리가 국격을 포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른 사회의 냉엄한 현실, 국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힘이 강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부터 나와 인연이 있었던 동맹국가, 혈맹국가가 나를 사람 대접해 준다면 나도 그들에게 감사함을 어떤 그런 최소한의 염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른들의 외교에는 염치라는 건 말입니다. 염치. 근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염치가 없으니까 좌파질을 한다는 것이죠. 양심이 없으니까 좌파질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문벤저스의 시대입니다. 문벤저스. 영화 어벤져스를 보면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영웅들이 지구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문벤저스도 나라를 망치는 능력에 한해서만큼은 역대급 빌런들이라는 것입니다. 한 국가와 사회를 어떻게 이렇게 가장 효율적으로 전복시킬 수 있는가? 타노스도 와가지고 보고 배워가야 된다는 거죠. 라인업을 한번 보세요.
대령통은 문재인의, 외교부 장관은 강경화의, 보건복지부 장관 박능우의, 법무부 장관은 무법의 제왕인 조국의. 야, 정말로 이거는 거를 타선이 없습니다. 거를 타선이.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나이 젊다고 방심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나이 몇 살 안 되거든요. 하지만 우리 정치 뉴스 보면서 항상 혈압 관리 조심하셔야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혈압 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